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클라우드 가상화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가상화 기술에는 이제 컨테이너와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정의가 사용되는데요. 이 정의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목차인데요. 1부에서는 이 가상화가 뭔지, 그리고 이 오케스트레이션이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2부에서는 이어서 이 도커라는 가상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부에서는 이제 쿠버네티스와 쿠버네티스의 보안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가상화와 오케스트레이션입니다. 저희 출처는 여기 달아놨고요. 레드햇이라는 곳에서 정의한 정의에 따릅니다. 일단 가상화의 역사를 간편하게 좀 살펴보면은요, 1960년대부터 시작된 되게 전통이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널리 도입된 것은 이제 2000년대 초반이지만요, 이 하이퍼바이저라는 개념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가상화를 지원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하이퍼바이저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십 년 전에 이제 개발돼서 이제 일괄 처리, 뭔가 배치 처리를 하는 컴퓨터에서 이제 여러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일괄 처리는 보통 이제 급여 처리나 어떤 행정 처리, 어떤 재무회계 처리,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데요. 이제 일상적인 태스크를 빠르게 좀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 부문에서 먼저 도입되고 먼저 사용되던 방식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단일 머신, 뭔가 단일 단말기에서 뭔가 여러 사용자가 작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공동 작업이라고 하죠. 요새는 이제 뭐 오피스 365라든지 이런 클라우드 버전의 오피스에서 공동 작업이 굉장히 보편화되었지만 예전엔 그렇지 못했어요. 근데 이런 작업자가 공동 작업할 수 있는 솔루션이 인기를 얻었는 데 비해서 가상화는 그렇게 빛을 보진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공동 작업하는데 좀 더 포커싱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간을 이제 공유하는 솔루션으로 인해서 이제 운영체제에 대해서 뭔가 격리된 사용자들이 유닉스 같은 운영체제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리눅스가 이제 주류로 떠올랐어요. 그러는 동안 이제 가상화는 대중적인 인기를 얻지 못하고 약간 정체의 시기에 있었고 틈새 기술로 머물러 있었어요. 이제 1990년대로 이제 넘어갑니다. 시간이. 그러면서 대부분의 기업이 물리 서버도 굉장히 많이 보유하게 됐고 단일 벤더의 IT 어떤 스택, 기반 인프라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다른 벤더, 다 벤더의 하드웨어에서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어떤 레거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없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제 서버가 많은데 다른 솔루션을 가져다가 쓰려니까 안 되는 거죠. 호환성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벤더가 제공하는 이기종 솔루션을 저렴한 어떤 상용 서버, 그리고 운영체제, 이 어플리케이션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사용률이 낮은 물리 하드웨어에 종속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능도 안 좋고 옛날 건데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어떤 운영의 호환성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각 서버, 성능도 안 좋고 종속되어 있는 이 서버에서 벤더별로 태스크, 아까 봤던 어떤 재무 처리, 행정 처리를 한 개의 태스크만 돌리는 건데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가상화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틈새 기술에서 다시 주요 기술로 대두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공동작업, 그리고 성능이 안 좋은 서버에 어떤 종속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상화를 채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서버를 파티셔닝이라고 해서 나눕니다. 구획화해서 나누고 여러 유형, 여러 OS, 여러 버전으로 운영체계를 쪼개요. 그래서 각각의 용도에 맞게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을 탑재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버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서버가요. 그렇기 때문에 서버를 구매하고 세팅하고 서버의 어떤 냉각을 위한 다양한 전산 설비를 구축하고 유지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대폭 비용이 줄어든 거죠. 그리고 가상화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쓸 수 있어요. 클라우드에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사용이 되고 있고 벤더의 어떤 종속성을 줄이면서 이기종 솔루션에 대해서 설정값들을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반을 다지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모든 상황을 기록하는 이제 전문적인 이 가상화 관리 플랫폼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VM웨어, 젠 데스크탑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상화를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상화는 이용되고 있어요. 그럼 가상화는 뭐냐? 그러면 굉장히 전통적으로 하드웨어에 존재하는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어떤 유용한 IT 서비스를 만드는 기술이에요. 생성하는 기술이에요. 이걸 이제 뭐 클러스터링이다라고도 합니다. 묶는다라는 개념이에요. 가상화를 이용하면 일단 물리적 머신의 기능을 여러 사용자나 환경에 배포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물리적 머신을 먼저 우리가 30%만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60%, 90% 이런 식으로 사용료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면요. 3개의 물리 서버가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하나가 이메일 서버, 하나가 웹 서버, 또 하나는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레거시 애플리케이션 서버예요. 3개가 딱 있는데 각 서버는 잠재적인 실행 용량 일부의 30% 정도만 러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내부 운영을 위해서 이 레거시 어플리케이션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별도로 동작을 계속 해야 돼요. 별도로. 서버가 3대 필요한 거죠. 이걸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메일 서버의 30%, 웹 서버의 30%, 그리고 레거시 앱 서버의 30%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유효 용량은 어떻게 되죠? 계속 잠자고 있는 거죠. 스탠바이 되고 있는 거. 전통적으로는 이랬는데 이제 가상화라는 이론을 도입하게 되면 그림에서 보다시피 한계가 없어요. 레거시 앱 서버가 없죠. 레거시 앱이 어디로 올라갔어요? 이메일 서버의 일부 공간을 파티셔닝해서 일부 자원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가상화예요. 그래서 개별 서버에서 개별 태스크를 실행하는 것이 더 쉽고 안정적인 경우가 많은데 한계를 그냥 한 가지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에요. 그렇지만 이 가상화를 통해서 다른 태스크,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흔히. 그래서 이메일 서버를 2개의 어떤 고유한 서버로 파티셔닝해서 쓸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좀 하드웨어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보안을 고려하다 보면 첫 번째 서버를 또 분할해서 다른 태스크를 처리하면서 사용률을 30에서 60에서 90으로 계속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이론적이에요, 이론적으로. 원래 75%의 가용 성능보다 더 쓰게 되면 서버는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이게 계속 가용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빈 서버가 생기죠, 아까. 레거시 앱 서버 빈 서버는 다른 태스크를 처리하거나 다른 이제 뭐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아예 구매를 하지 않아서 비용의 어떤 효과성을 얻을 수 있는 측면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하이퍼바이저라는 녀석이 뭐 하는 녀석인지 보면 소프트웨어가 물리 리소스를 필요로 하는 어떤 이 가상 환경으로부터 물리적인 리소스를 분리해서 관리하는 애입니다. 관리하는. 중심적인 거죠. 만약 노트북의 운영체제를 배포한다. 그리고 또는 서버에서 하드웨어에 설치한다. 이런 방식으로 가상화를 이용할 때 이 하이퍼바이저를 중심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리소스를 아까 봤죠? 메일 서버, 그리고 뭐 또 웹 서버, 얘네를 분할해서 가상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애, 또 해주는 어떤 코어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물리적인 리소스는 필요에 따라서 물리 환경에서 여러 개의 가상 환경으로 파티션 된다 그랬죠. 쪼개진다 그랬죠. 사용자가 이제 가상 환경. 일반적으로 우리가 VM이라고 알고 계시죠? VM. 그래서 버추얼 머신. 그래서 가상 머신이나 게스트 머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만들고 누가 만들죠? 하이퍼바이저가 만든다 그랬죠. 그리고 상호작용, 머신끼리 호스트랑 머신하고도 상호작용할 수도 있고요. 머신이랑 머신끼리 상호작용할 수도 있겠죠. 이런 상호작용하고 가상 환경 내에서 가상화되어 있는 어떤 소스 내에서 어떤 정보 처리 계산을 실행한다라는 거죠. 이 말은 CPU가 동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머신은 단일 데이터 파일과 같이 기능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파일과 같이 한 컴퓨터에서 이동시킬 수도 있고요. 어느 쪽 컴퓨터에서 열어도 동일하게 동작할 수도 있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PC를 여러 대 관리해야 된다고 상상했을 때 보통 우리는 마스터 이미지나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놓죠. 그래서 고스트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이걸 가지고 똑같이 이제 복사 배포를 하죠. 이런 식의 효율이에요. 가상화도. 똑같이 우리가 호스트 머신에서 하이퍼바이저로 VM의 어떤 기초 고스트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이걸 동일하게 배포하고 관리하고 업데이트한다. 이런 개념인 거죠. 하지만 이게 대상이 PC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요 하이퍼바이저가 버추얼 머신을 관리하는 거죠. 근데 물리적인 리소스는 다양한 어떤 메일 서버, 웹 서버, 스토리지 이런 다양한 물리 가용 가능한 어떤 물리적 자원을 나눠 쓴다.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상 환경이 이미 실행 중이고 사용자나 프로그램이 이 물리 환경, 이 물리적인 리소스에서 추가 리소스를 요구한다. 우리가 가상화를 더 띄워야 돼요. VM이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물리 리소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하이퍼바이저가 그 요청을 어떻게 해요?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물리 리소스를 더 추가하거나 또는 변경이 되겠죠. 1.0에서 1.1 버전으로 뭔가 요구사항이 변경되면 그거를 캐시, 우리가 알고 있는 임시 저장하죠. 임시 저장합니다. 이 모든 거는 본래의 이런 네이티브에 가깝게, 속도에 가깝게 이루어집니다. 설명을 보면 특히 이러한 요청이 커널 기반의 가상 머신, 이 커널에 기반한 어떤 버추얼 머신 상에서는 이 오픈소스 하이퍼바이저를 통해서 전송되는 경우에 거의 네이티브 속도에 가깝게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가상화의 동작 원리, 그리고 하이퍼바이저와 버추얼 머신이 동작하는 상호작용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가상화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가상화는 단순하게 물리적인 리소스도 가상화하지만 그 대상에 따라 조금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데이터 가상화예요. 그림에 보면 데이터들이 있죠. 데이터들이 여러 개예요. 분산되어 있고 서로 다른 데이터들이 하이퍼바이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통합되죠. 통합됩니다. 보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단일 소스, 단일 데이터로 통합한다라는 데 이 가상화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가상화를 통해서 기업은 동적 공급 요소, 다양한 곳에서 다이나믹하게 데이터를 공급해요. PC에서, USB에서, 이메일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공급하는 요소로부터 여러 소스가 있는 거죠. 이거를 동시에 가져와서 새로운 데이터 소스로 다시 재구성하는 거죠. 사용자 요구에 따라서 변환하거나 처리하는 역량을 확보해야 될 때 우리는 데이터 가상화라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툴은 데이터 소스를 일단 대표해서 가져와서 다양한 데이터 소스가 단일 소스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중간에도 마찬가지로 하이퍼바이저가 사용됐죠. 얘가 이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통합을 합니다. 통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데이터 가상화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되게 쉽게 접하고 모두가 알고 있는 약간 범용적인 가상화 시스템이에요. 데스크톱 가상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PC에서 뭔가 VM웨어 같은 걸 설치하고 띄우면 가상 이미지가 뜨죠. 그리고 가상 이미지 내에서 우리들은 OS를 동작시킬 수도 있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도 있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게 데스크탑을 동일한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가상의 PC로 분할하는 작업이에요. 보면은 단일 머신에서 여러 운영체제를 배포할 수 있는 운영체제 가상화와 좀 혼동하기 쉬워요. 쉽지만 어떤 시뮬레이션된 데스크탑 환경, 여기 이게 중앙관리자 또는 자동화된 관리 툴을 통해 가지고 수백 개의 동시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보통은 저희가 PC가 많이 있으면 이 PC들을 중앙집중 제어하는 또 다른 매니저 PC가 있어요. 이 PC가 이 PC들에 대해서 모두 다 똑같은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고 이 데스크탑 가상화의 대상이 되는 PC들을 총괄로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각 머신에서는 물리적으로 설치하거나 설정하거나 업데이트하거나 이런 것들이 원래 PC에서 해줘야 되죠. 그런 걸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 보안 설정도 들어갈 수 있고요. 기업마다 고유한 속성이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모든 관리를 중앙집중 제어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부터 업데이트, 보안 점검까지 대규모로 수행하고 보통의 기업에서는 이런 식으로 PC를 관리하고 가상화된 OS도 관리를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데스크탑 가상화고요. 예로 들면 이제 보통 회사에서 네트워크 망 분리를 한다라고 하죠. 안전한 내부망, 안전하지 않은 외부망. 그래서 뭐 시큐어 존, 뭐 인시큐어 존 뭐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나눌 때 보통 요 물리적인 자원에서는 뭐 내부망, 안전한 망만 사용하고 요 안전하지 않을 수 있는 요 OS에서는 뭐 어떤 인터넷을 가능하게 만들어서 인터넷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거꾸로 이용을 한다라든지 해서 분리를 해서 이용하고 있는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 가상화예요. 단어만 들어도 서버를 가상화한다라는 개념이죠. 근데 아까랑 그림이 달라요. 아까는 여러 대의 서버를 자원을 통합해서 물리적인 리소스를 파티셔닝 해가지고 가상의 OS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대량의 특정 태스크를 매우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태스크 단위별로 파티셔닝 해가지고 얘를 분할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게 서버 가상화입니다. 서버가 이러한 특정 기능을 더 많이 수행할 수 있게 되고, 마찬가지로 파티셔닝을 통해서 여러 구성 요소에 여러 기능을 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하이퍼바이저가 이용되지만 서버 가상화를 위한 하이퍼바이저가 지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OS 가상화, 운영체제 가상화라고도 합니다. 이제 운영체제의 중앙 태스크 관리자인 커널 단에서 이루어지는 가상화라고 해서 아까 봤던 뭐 KVM처럼 커널 기반의 가상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도 똑같이 PC예요. PC가 동일한 PC들로 어떻게 해요? 어떤 자기의 클론, 복제본을 만들었죠. 가상화된 복제본이죠. 그래서 리눅스 환경도 만들고요. 윈도우 환경도 만들고요. 또 다른 제가 뭐 어떤 다른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걸 만들 수도 있어요. 환경을 내가 손쉽게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것들을 함께 실행하는 거죠. 함께 실행하고 서로 네트워킹 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뭐 보안해서 모이킹을 해야 돼요. 그럼 안전하지 않은 OS, 안전하지 않은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XP, 뭐 98, 7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게 해커 PC가 돼서 여기로 이제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문서를, 정보를 유출하는 어떤 행위를 모의로 해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 가상 운영체제를 컴퓨터에다가 자동으로 이제 밀어 넣어서 이점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고도의 아웃 오브 더 박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아웃 오브 더 박스 기능이 필요하지 않아서 하드웨어에 많은 비용이 소모되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가상의 인스턴스, 이것들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격리하기 때문에 보안이 한층 강화된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여기 격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홍길동의 PC로 주고, 임꺽정의 PC로 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뭐 둘리의 PC로 줬어요. 그러면 서로 간에는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서로 간에 문서를 주고받는 행위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격리가 됐고 서로 간에 완벽하게 파티셔닝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이 향상됐다라고 보고요. 요것들은 다 이제 게스트 PC죠. 게스트 PC가 요 호스트, 주인이 되는 PC의 안으로 어떤 명령을 역으로 전달하거나 정보를 전달하거나 악성 코드가 감염되더라도 그게 이제 전파되거나 이런 행위들이 이제 차단되는 행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같은 것들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겠죠. 뭔가 중앙집중 제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IT 서비스에 소요되는 시간이 절감되는 또 효과도 있습니다. 이게 OS 가상화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추가적으로 제가 가상화를 넣어봤는데요. 요새 그 5G 네트워크 들어보셨죠? 되게 이제 뭐 넥스트 제너레이션 네트워크 해가지고 이제 5G 통신을 하는데, 이 5G 통신에서 기반이 되는 가상화 기술이에요. 보통 이제 NFV라고 해서요.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네트워크의 기능을 가상화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면 조금 더 쉬운데요. 우리가 보통의 네트워크 기능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뭐 라우터, 스위치, 뭐 프락시 장비, 방화벽, 다양한 장비들이 있어요. 백본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네트워크 장비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존에 이렇게 얽히 설키 네트워크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가상화합니다. 가상화. 볼까요? 그래서 뭐 디렉터리 서비스, 뭐 계정 관리를 위한 디렉터리 서비스, 파일 공유하기 위한 뭐 SMB 같은 서버 메시지 블락, 그리고 IP 설정, 이런 것 같은 다양한 네트워크의 기능들이 있죠. 이 기능들은 모두 다 솔루션에 종속되어 있는 기능들이죠. 라우팅을 한다거나 스위칭을 한다거나 이 기능들을 분리시킵니다. 다 기능을 분리시켜서 이걸 다 환경에 배포할 수 있도록 가상화를 해요. 또 보면요, 이 소프트웨어 기능은 물리머신에 종속되어 있다 그랬죠. 근데 이 물리머신에 종속되어 있는 기능들을 뽑아내서 분리해서 특정 기능을 이 네트워크, 새로운 네트워크에 패키지 묶는다고 합니다. 종속시켜서 여기에 환경에 이제 할당하는 어떤 우리 함수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가상화했을 때 스위치, 라우터, 서버, 케이블, 허브, 이런 여러 개의 독립 네트워크가 이제 생성하고 이제 필요할 때 저희가 호출해서 쓰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어떤 물리 단위의 노드, 이거 하나하나 노드들인데요. 이것들이 대폭 줄어드는 거죠. 왜? 스위치가 많이 필요해요. 보통 구간마다 또는 라우팅이 필요한 구간마다
L2, L3, L4, L7 다양한 레이어의 어떤 네트워크 장비들이 필요한데 기능만 뽑아내요. 그리고 기능들만 가상화해서 그 주요한 곳에다가 놔두고 네트워킹을 시켜요. 마치 우리가 펑션을 뽑아내가지고 VM하고 호스트하고 브릿지, 네트워크 브릿지를 해준 거 마냥 여기를 그냥 가상화해서 엮어놓은 거죠. 그러면 장비는 필요 없는 거죠. 장비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물리 자원이 줄어든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5G가 되게 되면 중요한 건 뭐죠? 엣지 컴퓨팅이라고 해요. 엣지 컴퓨팅. 중간에 이제 엣지 클라우드 같은 것들이 생겨서 나한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빠르게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지금의 IoT 수준을 많이 고도화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를 통해 5G를 또 구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5G 기능에는 요 기능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가상화의 한 유형으로 한번 추가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가상화에 대해서 좀 봤고요. 이제 저희가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오케스트레이션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합주, 뭐 합연, 뭐 이런 거예요. 협연. 컨테이너라는 게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컨테이너는 제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컨테이너라고 해서 어떤 설정 값을 갖고 있는 하나의 이미지 같은 거예요. 하나의 어떤 VM 같은 애인데, 얘가 수가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얘를 관리하거나 운영할 수 있어야 되죠. 가상화의 특장점 중에 하나가 뭐였죠? 어떤 가상화된 어떤 이런 자원들을 중앙 집중 제어하는 게 특징이었죠. 거기에 필요한 게 이 오케스트레이션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말하면 그냥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다수의 컨테이너 실행을 관리하고 조율하는 시스템이고요. 이 오케스트레이션 엔진에는 컨테이너 생성, 소멸, 생성은 이제 생성해서 뭐 빌드한다, 그리고 디플로이 한다, 이런 용어도 쓰지만요. 일단 생성, 소멸, 시작, 이런 전반적인 SDLC죠. 생명주기에 있어서 스케줄링하고 로드 밸런싱하고, 로드 밸런싱은 막히는 곳에는 좀 더 뚫어주고, 좀 더 이제 자원량이 좀 더 밴드위스가 있는 곳에 좀 더 이제 자원을 할당하고, 이렇게 할당하고 서고하고 할당하고 수거하고 이런 것들이죠. 클러스터링, 묶어주는 행위, 이런 것들을 컨테이너로 구성하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사용하는 이 엔터프라이즈급 오케스트레이션은 여러 서드파티 솔루션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컨테이너 관리 시스템이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쿠버네티스라고 합니다. 구글에서 많은 개발에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고 가장 유명한 오케스트레이션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글은 이미 지메일과 드라이브에서 쿠버네티스를 활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쿠버네티스를 이용한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도 최대의 기여를 하고 있는 게 구글이에요. 이 공급자는 뭐 되게 많아요.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쿠버네티스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이죠. 구글이 많은 이제 지배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고요. 도커에도 보면 이 도커라는 걸 또 저희가 배울 거예요. 이거는 또 하나의 가상화 툴이에요. 도커에도 스원 모드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뒤에서 배우겠지만 스원 모드라는 자체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를 써도 되고 별도의 쿠버네티스 써도 되고 아니면 도커 안에 있는 내장되어 있는 스원 모드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외에도 이런 다양한 플랫폼이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요. 오케스트레이션의 기능을 좀 보면 서비스 디스커버리 기능이 있어요. 나의 주위에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탐색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생성, 배치, 이동할 수 이제 할 때 이제 IP나 포트 정보 이런 걸 통해서 서비스를 탐색하고 서비스와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스케일링, 오토 스케일링 기능인데요. 이거는 클라우드에도 있죠. 우리가 필요할 때 많이 쓰고 필요 없을 때 줄여주고, 그쵸? 우리가 갑자기 추석에 갑자기 데이터가 폭증해요. 그럼 많이 쓰는 거죠. 그랬다가 갑자기 이제 평년으로 돌아오면 다시 줄어들고, 굉장히 스케일러블하게 된다 그래요. 이런 것들을 스케일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게 로드 밸런싱과 스케줄링이에요. 마찬가지로 오케스트레이션에서도 제공을 합니다. 생성되는 만큼, 늘어난 만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클러스터링이죠. 묶는 거죠. 이건 그냥 바인딩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개의 자원을 바인딩해서 하나의 가용 가능한 자원으로 이용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로깅이나 모니터링입니다. 이런 행위들을 보다가 뭔가 이상해요. 뭔가 버틀렉이 생겼어요. 뭔가 지금 오토 스케일링이 잘 안 돼요. 이런 것들을 보다가 그 구간에서 문제 해결을 해주는 이런 것들이 관리의 하나로 들어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가상화의 개념, 가상화의 유형, 이 오케스트레이션의 정의와 기능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